네, 안녕하세요. 소방기계, 소방유체역학 두 번째 강의는 표준 대기압, 유체 압력, 마노미터 또는 액주계, 그 다음에 마지막 파스칼 원리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대기압은 1 atm, 기압의 의미입니다. 1기압. 얘는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76cm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기둥 달아놓으면 여기 수은으로 76cm 되고 막 그랬었던 그 과학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76cm 1기압은. 근데 76cm면 0.76m잖아요. 표준 이제 단위로 써야 되니까. 그게 10.332 미터 H2. 뭐냐면 물로는 10.33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으로는 0.76m면 되는데 물로는 10.33m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온이 좀 많이 무겁다는 소리겠죠. 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 미터 H2는 미터, 그러니까 물이니까 아쿠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어서 또 뭐가 되냐면 10332 kg F per 미터 제곱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는 어떻게 넘어갔냐면 이렇게는 그 물의 밀도 기억나세요? 전 단원에서 했었죠. 전 시간에. 이게 물의 밀도잖아요. 그러면 그 감마는 혹시 뭐가 돼요? 감마? 감마는 그 중력가 속도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감마는 로우 G잖아요. 그러니까 중력가 속도는 제가 F랑 똑같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뭐 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높이가 10.332m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332에다 1000을 곱하니까 1033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미터랑 미터 삼성 지어지면은 미터 제곱 되죠. 그 다음에 킬로그램 F는 여기 그대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101325 파스칼이랑 똑같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는 그 파스칼이 뭐예요? 파스칼이 뉴턴 퍼 잠깐만요. 이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잖아요. 근데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초제곱 미터 제곱 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볼게요. 킬로그램하고 F가 중력가 속도니까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9.8 킬로그램 곱하기 얘면은 뉴턴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미터 제곱이 있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9.8 파스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033에다가 9.8을 곱하면은 됩니다. 그럼 얘가 나와요. 지금 9.8이 대략 10이잖아요? 1033에다 10 곱하면 뭐예요? 1033에 뒤에 0 하나 더 붙이면 되죠. 근데 10보다 조금 안 되죠, 9.8은. 그러니까 103320이 아니라 그보다 약간 작은 101325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는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거는 그 실기할 때도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완벽하거든요.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자, 유체 압력. P는 아까 했었죠. 감마 H입니다. 감마 H. 그러니까 비중량에다가 뭘 하면 돼요? 높이를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마는 로지였으니까 로지 H 이렇게 돼요. 알겠나요? 자, 얘가 뜻하는 바는 이제 높이만 같다면 어떤 유체에서 높이만 같다면 또는 이제 깊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압력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높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은 거예요. 압력이. 이게 압력이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양이 이렇게 어떻게 되든 뭐 이런 물통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되게 다 특이한 모양이에요. 여기 안에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든 압력은 그 지금 여기 높이가 둘 다 라지 H로 같다면 압력은 똑같다고. 여기 해당하는 압력은. 왜냐면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힘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힘. 그러니까 이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건 사실 이게 점의 개념이 어떤 점에 작용하는 거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랑 여기 면적이 다른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압력이 같다는 말은 이 딱 한 점을 찝었을 때 둘의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유체라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은 유체라면 감마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유체 압력할 때 이어서 항상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개념이 절대압과 대기압의 개념인데, 자, 절대압이 대기압보다 크다면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뺐을 때 계기압이 됩니다. 이 계기압은 다른 말로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게이지압이라고 돼요. 그리고 절대압보다 대기압이 클 때는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대기압에서 절대압이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되냐면은 진공압이 됩니다. 진공압.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뭐 말리진 않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봐봐요. 지금 화살표 굵기를 보면은 누가 더 큰지 지금 나오죠. 봐봐요. 지금 절대압이고 이거 대기압 중에서 화살표가 지금 절대압 쪽 빨간색 쪽이 더 굵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압이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이때는 절대압이 더 클 때는 이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면은 뭐가 된다? 계기압. 뭔가 측정된다고. 이 압력이 계기압으로서 또는 게이지압.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압이랑 대기압 중에서 누가 더 커요? 파란색 화살표가 더 굵죠. 대기압이 크다는 소리예요. 대기압이 더 클 때는 대기압에서 절대압을 빼줄 때 어떻게 돼요? 뭔가 진공압이 된다고요. 외부가 더 크기 때문에 진공압이 된다. 일단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상한 그림들 있죠. 마노미터인데, 자, 마노미터는 한국말로 액주계라고 하고, 이것들을 이제 유체 압력을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거의 무조건 나오는 그림이라 보면 돼요. 대충 5개로 유형을 분류했는데 사실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게 자, 봐봐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유체가 따로 있고 각각의 지금 그 비중량이 감마1, 감마2로 다르고,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 지금 이 초록색 점선이 기준으로 지금 높이가 H1, H2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제가 이 같은 선상에서는 압력이 같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압력이 같게 되기 때문에, 자, 봐봐요. 자,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각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들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감마1 H1 되는 거 맞나요? 여기는요? 감마2 H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둘이 같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같은 거예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동일한 유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다 빨간색 유체에서 선을 그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유체, 동일 유체 내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연속된 유체에서 그 수평선을 그었을 때 그때 압력은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압력을 구할 때 일단 이 1번에서 압력 구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 그러니까 감마 H1이죠. 감마1 H1. 그 다음에 2번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죠. 감마2 H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밖에 있는 뭐 대기압 같은 거는 일단 무시하고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압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압력이 지금 제가 P라고 돼 있죠. P는
무조건 높이랑 상관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쪽에 해당한 높이는 뭐예요? h죠. 감마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L 있죠. 그 기울어진 길.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각도가 세타니까 이 h 자체가 L 사인 세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PA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감마1 H1 맞나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PB죠? 감마2 H2 이렇게 두 개 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또 바라볼 생각이냐면 이렇게 수평선 그어가지고 각각의 압력이 같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할까? 자, 봐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내려가죠. 내려가는 건 압력을 더해줘요. PA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은 압력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감마1 H를 더해줘요. 그리고 여기 수평선이죠. 수평선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때는 위로 올라가 압력이 빼지는 거죠. 감마2 H대로 빼준다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최종 도달한 PB가 된다. 이렇게 좀 이제부터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더해주고 올라가면 압력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이거 감마2 H2만 여기로 넘기면 얘랑 식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은 압력을 더해주고 올라가면은 압력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자, 얘도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수평선은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작할게요. PA 내려가니까 감마1 H1이죠. 이거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동일 수평선에서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빼줘야 되죠. 감마2 H2를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마3 H3 또 빼줘야 되죠. 그게 뭐가 된다? 최종 도달한 PB가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된다. 자, 5번.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봐봐요. 자, 일단은 얘도 이렇게 수평선 그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풀려요? PA부터 시작해봐요. PA에서 시작했을 때 이제 올라가죠. 얘는 감마1 H1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감마2 H2 다시 빼주고 다시 수평선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더해주죠. 압력이 더해지는 거죠. 그게 뭐가 돼요? 최종 도달한 P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걸 세우면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요. 잠깐 이거 좀 지우면 자,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봐봐요. 여기서 지금 수평선이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해놨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평선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동일한 연속된 유치에서 수평선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딴 식으로 수평선을 그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왜냐면은 여기에 걸리는 유체는 빨간색 유체는 여긴 파란색 유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같은 색 유체에서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유체랑 보라색 유체가 걸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무조건 같은 유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파란색 유체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수평선을 설정하고 풀어야 돼요. 동일한 연속된 유체에서만 수평선을 그려야 된다고. 네. 자, 얘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파스칼의 원리 한번 빨리 알아볼게요. 파스칼의 원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밀폐된 용기에 가해진 외부 압력 델타 P는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외부 압력 델타 P를 가했어요. 그러면 그 델타 P는 유체의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어떤 P1을 가했어요. P1을 가했으면은 이 P1은 지금 단면적이 A1이고 힘이 F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때도 P2라는 압력으로 올라올 텐데 이때는 A2, F2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같다고요? 외부 압력 델타 P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P1이랑 P2가 같다는 소리예요. P1이랑 P2가 같다고요. 그러면 A1분의 F1이랑 A2분의 F2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서 조금 이제 공학적으로 좀 어떻게 응용되는 거냐면 압력이 같은 거다 보니까 우리가 자, 이건 뭐 그냥 번외적인 얘기인데 지금 압력이 같잖아요, 그죠? 압력이 같은 거예요, 파스칼 원리에서. 근데 단면적이 작은 쪽은 힘도 작겠죠. 압력은 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단면적이 큰 쪽은 어떻게 돼? 힘도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적이 작은 쪽에다가 어떤 작은 힘 F1을 가해주잖아요. 그럼 P1이라는 압력이 가해지겠죠, 유체. 그러면 단면적이 큰 쪽에서는 F2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작용한다, 크게. 그러니까 뭔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물리적 원칙이 있습니다. 파스칼 원리가 그런 원리. 자, 네. 그래서 뭐 잠깐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외부 압력 델타 P가 같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제 강의 스탑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돼요. 이거는 뭐 굳이 알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증명을 가볍게 해보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런 지금 파스칼 아까 위에 그서 그린 잠깐만요. 복사를 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제가 여기서 이제 힘을 F1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F2로 밀려날 건데 대신에 이제 이 판도 변화가 생기겠죠. 판이 이렇게 밀려날고 얘는 이렇게 밀려날 것 같아요. 이동할 때. 그러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판이 밀려나면서 유체도 같이, 그러니까 유체가 밀려나면서 판도 밀려날 텐데 이쪽 높이를 제가 H1이라고 이쪽 밀려난 높이를 H2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 당연히 밀려난 부피는 둘 다 똑같지 않겠어요? 부피가 갑자기 더 증가하거나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피랑 여기 부피는 같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면적이 A1, H1은 A2, H2라는 거 알겠나요? 그죠? 부피니까. 밑에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F1으로 밀었을 때랑 F2로 밀었을 때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거라면 1이 같은 양이라고. 1은 F 뭐 D죠. 그죠? 힘에다가 이동거리라고요. 그럼 F1에다가 지금 여기 이동거리는 H1이죠. 또 여기는 F2죠. 여기 이동거리는 H2죠. 이렇게 둘이 같은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눌까요? 1번씩 나누기 2번씩으로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H1과 H2가 각각 지워지면서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각각의 압력들이 다 같다죠. 얘가 P1이고 얘가 P2니까요. 그래서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냥 번외적인 얘기고, 어떻게 파스칼 원리 뭐다? 외부 압력 델타 P가 델타 P예요. 외부 압력 델타 P 가해진 델타 P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체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